현재 시각 7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이맘때면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40, 50대 돌연사의 주범이라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의 안무업 교수와 함께 심혈관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0, 50대 돌연사의 주범이자 한국인 사망률의 2위라고 들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자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통계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암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중에서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 21% 정도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심장 질환으로 한 12% 정도 이제 사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대 사망 원인 중에서 암이라든지 뇌혈관, 폐렴 모두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심장 질환만 유독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10% 정도였었는데요. 최근에는 12%가 넘어가고 약 14,000명 정도가 1년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보내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10월에 이 날씨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오늘 뭐 제일 추운 날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1월에 보통 제일 많이 사망하고 또 일교차가 큰 3월까지 꾸준히 이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또 사망률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10월부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이 날씨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날씨 특히 이제 추위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건강상 문제를 이제 많이 일으킵니다. 뭐 이제 찬 공기로 인해서 뭐 다 아시다시피 다시 코로나가 지금 더 이제 생긴다 어쩐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호흡기 질환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이 근육이 좀 날씨에 이제 유연성을 잃어서 낙상 사고도 증가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 체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심장 질환이 특히 이제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심근경색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다른 심혈관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심장은 우선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죠. 그래서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게 있고요. 또 이 근육에 이 피를 보내는 이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이제 전기 신호 요것을 담당하는 전도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피를 한 방향으로 보내는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심장의 혈관, 특히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이 전도계, 이 전깃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전깃줄에 문제가 생기는 부정맥이 급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급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뭐 죽을 이유가 없던 사람이 증상이 시작하고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급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심장 질환 중에서도 심근경색 또 부정맥입니다. 급사라는 게 참 무서운데 차라리 몸이 아프다는 걸 인지를 하면 대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그래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심근경색은 뭐 여러 이제 이 보도 자료 또 홍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은 이제 가슴에 아주 참기 힘든 통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잠깐 아픈 게 아니고 30분 이상 이제 지속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을 하고 식은땀이 나고 급기야 이제 구토를 하고 어지럽고 이제 이런 증상까지 가는 게 아주 전형적인데 이 문제는 이제 이 고령층이나 또는 이제 조금 좀 특이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뭐 소화불량 정도 좀 심한 소화불량 정도 증상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유 없는 증상이 또 아주 참기 힘든 증상이 한 30분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런 심근경색을 의심을 하고 꼭 119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빠른 대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처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심근경색은 일단 그 2시간이라는 이제 우리가 뭐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제 치료의 최적 시간이 이제 2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 안에만 이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도착을 하면 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이제 재관류 시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안에 이 시술을 잘 받으면 약물이든지 어떤 이제 처치를 통해서 요 시술만 잘 받으면 심근경색 이전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아주 적은 후유증으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증상을 잘 아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심장이 아주 급격한 통증이라든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이 지속될 때는 꼭 119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일단 일찍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이제 이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멈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심폐소생술도 반드시 우리가 생활 속에 익혀야 되는 응급처치입니다. 예, 급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금의 네네. 증상이라도 있으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빠르게 좀 네네.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하지만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마지막이 아니고 예방법에 대해서 우선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예방은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한 무슨 뭐 대단한 그 예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건강이 다 그렇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제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특히 이제 심근경색 관련해서는 이제 금연절주.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적절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 습관하고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너무 기름지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건강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은 가능하면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은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병이 있는 분들,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지병이 있는 분들은 지병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지병이 악화돼서 심근경색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도 있을까요? 그럼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기왕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상 지질증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심근경색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운동을 잘 안 한다든지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의 이제 위험군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게서도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20, 30대가 응급실에서 뭐 심근경색 같아요라는 보고를 이제 우리 뭐 전공의 선생님이나 뭐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보고를 하면은 그럴 리가 있어 이랬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진짜 뭐 한 달에도 한두 명씩 20, 30대 심근경색 환자들이 이제 옵니다. 제일 문제는 이게 식생활입니다. 너무 이제 기름지게 먹고 그리고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20, 30대라 하더라도 더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식생활 조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